아이고, 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정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오후 4시의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 앞 상가 건물 뒤편 늘 그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지우는 무겁게 보이는 리어카 옆으로 다가갔죠.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씨가 또 왔네. 김말수는 구겨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온화했죠. 학교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요. 엄마는 아직 바쁘실 거예요. 지우는 학용품이 가득 담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더러우니까 만지면 안 된다.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지우는 이미 작은 손으로 골판지 조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며칠째 반복되는 일이라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죠.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이 목걸이 예뻐요. 지우는 말순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변색되었지만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말순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받은 거야. 아주 소중한 거란다. 누가 주셨어요? 네. 내 딸이 어렸을 때 용돈 모아서 사준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지금은 못 만나지만 지우는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눈치챘지만 어린 나이에 그 깊은 사연까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할머니가 외로워 보인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가족이 있으시구나. 저희 엄마처럼요.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요. 말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너희 엄마는 어떤 분이시니? 엄마는 아주 예뻐요. 그런데 가끔 창문 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고.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처럼 목걸이를 하세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 너희 엄마는 더 예쁘겠구나. 자, 이제 집에 가렴. 늦으면 어머니가 걱정하신다. 지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맸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착한 아가씨. 말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를 느꼈죠. 지우가 사라진 후 말수는 홀로 남아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어린 딸이 첫 용돈으로 사준 그 목걸이를 말이죠. 과연 운명이란 게 있는 걸까요?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딸의 소식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대저택에서는 조용한 만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우아한 자세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딴 곳에 가 있었죠. 오늘따라 유독 지우가 늦게 들어왔고 아이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서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일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옷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서영은 예민한 후각으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혹시 어디 더러운 곳에 갔니? 지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혼날까봐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동장에서 놀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영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요즘 들어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더 성숙해 보이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밤 10시가 넘어서 서영은 지우의 방에 들러 잘 자라는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할머니가 혼날까 봐요. 서영은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라니. 지우가 말하는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비밀로 하는지 궁금했죠. 아이가 잠든 후 서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영은 지우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마치고 운전기사에게 학교 근처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죠. 멀리서 지우의 학교 모습을 지켜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지우는 학교 정문을 나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죠. 그리고 상가 건물 뒤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었어요. 서영은 멀리서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이 목걸이 정말 예뻐요. 지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서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서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봇대에 기대어 서서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자신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 말이죠. 김말순도 멀리서 서영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실루엣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에게 딸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지우만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서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장 어머니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의 자신은 재벌가의 며느리였고 지켜야 할 체면과 입장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울음으로 얼룩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죠. 20년 전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영아,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될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해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데 이런 엄마가 있으면 안 되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죠. 서영은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혼 생활과 육아에 바쁘다 보니 점점 소홀해졌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힘들게 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딸이 천사처럼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옆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서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죠. 25살의 서영과 45살의 말순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서영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등교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후 서영은 어제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상가 건물 뒤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작은 골판지 조각들이 어제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서영은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폐지 줍는 할머니 보셨나요? 아, 말순 할머니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착한 분이에요. 벌써 몇 년째 이 동네에서 폐지 주우시는데 불평 한번 안 하시고 조용히 일하세요.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역 건너편 달동네 쪽일 거예요. 가끔 그쪽에서 리어카 끌고 오시거든요. 서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달동네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지만 어머니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김말수는 라면 하나를 사려고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세어봐도 200원이 부족했어요. 할 수 없이 라면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에 말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서영이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서영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왜 이렇게 사세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너는 잘 살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거라. 나 같은 엄마는 너한테 짐만 될 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서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거칠고 차가웠어요. 지우가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가 지우가 너희 딸이었구나. 네,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서영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드렸네요. 두 사람은 슈퍼마켓 앞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서영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알아요.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함께 있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지우야, 이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야.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외할머니시다.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착한 외손녀. 말순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천사가 맞았구나.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범벅된 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온통 이 순간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죠. 재벌가의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과연 이해해 줄까요?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안 돼.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좋은 집에 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와서 딸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서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와의 재회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식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좀 이상하네. 남편인 박민준이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우 학교 일로 나갔다 왔어요. 서영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순자는 예리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지우가 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별일 없어요, 어머님. 서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외할머니를 만난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말렸습니다. 지우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지우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빠, 저 외할머니 만났어요. 그동안 제가 도와드렸던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어요.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서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민준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영은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헤어진 사연부터 오늘 우연히 재회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순자는 머리를 감췄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나? 재벌가 며느리의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다니. 어머님,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 여보. 서영은 남편의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순자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어머니, 하지만 가족인데요. 지우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매일 도와드렸는데 한 번도 화내신 적 없어요. 지우야,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생각보다 이해심이 많았어요. 어머니를 모셔오자. 민준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가족인데 당연하지. 다만 민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게 둘 수는 없어요. 한편 그 시각 달동네의 작은 방에서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딸과 외손녀를 만난 기쁨과 동시에 이들의 삶에 짐이 될까봐 걱정이 컸거든요. 다음 날 서영은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서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서영아,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해.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서영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20년 동안 효도 못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라도 좀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집안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말수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재벌가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실버타운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비용은 모두 서영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서 다행이야.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서영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방과 후에 실버타운을 찾아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지우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상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영과 지우의 일상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지우가 실버타운에 가서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거든요. 서영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뵈며 20년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시합을 했어요. 지우는 신나게 실버타운 정원에서 말순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뭘 그렸는데?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후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할머니와 엄마와 저 세 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요. 선생님이 정말 예쁘다고 하셨어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지우는 할머니께 매일 편지도 써드렸고 직접 만든 도시락도 가져왔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말순이 외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서영은 비밀리에 어머니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에서 조용히 돈을 빼내어 실버타운 측에 전달했죠. 어머니가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서영 씨 어머님이 참 복이 많으세요. 실버타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외손녀가 찾아오고 딸분도 자주 오시고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하십니다. 실제로 말수는 실버타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다른 어르신들을 잘 도와드렸거든요. 지우가 오는 날이면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모여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천사 같다니까. 김할머니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외손녀 두신 게 부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외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실버타운에 계세요. 매일 찾아뵈는데 정말 좋으세요. 할머니가 어려웠을 때 폐지도 주우셨는데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발표를 들은 한 학부모가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재벌가 손녀의 외할머니가 폐지를 주었다니. 그 학부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왔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숨겨진 비밀, 시어머니 모르게 친정어머니 뒷바라지. 글에는 추측성 내용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정확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인 윤서영의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살았고 최근에서야 실버타운에 입소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문은 결국 박순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크게 화를 내며 서영을 불러들였어요. 서영아, 이게 뭐야?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집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 서영은 글을 읽어보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비록 과장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맞았거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장 그 실버타운에서 어머니를 빼내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서영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니가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행복?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순자는 격분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사무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도 이미 소문을 들었던 터였어요. 여보, 회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 민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순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당장 정리해야 해.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어머니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왜 가족을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가족이라고? 폐지 주운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 어머니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서영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까지 참석한 진지한 자리였어요. 지우야, 내가 학교에서 한 발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순자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왜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라.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지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른들이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지우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인터넷 소문이 퍼진 지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실버타운 앞에서 말순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린 것이었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이죠. 박순자는 이 사진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얼굴까지 공개됐어. 서영아, 당장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서영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또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체면은 어떻게 하고, 내일 당장 부인의 모임이 있는데 어떤 얼굴로 나가란 말이야? 민준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임원 하나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했어요. 민준이 형 가족 챙기느라 바쁘시겠어요. 요즘 화제가 되던데? 별거 아닙니다. 민준은 태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서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어쩔 수 없나? 민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이런 식이면 내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아. 여보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서영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도 지켜야 할 게 있잖아. 지우의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지우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하는데요. 아이는 몰라서 그런 거야.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대화를 엿들은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이 왜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럽대요. 지우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알려줬거든요. 지우야, 할머니 때문에 너희 가족이 힘들어하는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할머니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단다. 말순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난하고 폐지를 주었으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나쁜 일 안 하셨잖아요. 정직하게 일하신 건데요. 고마워, 우리 지우야.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과 외손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아,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먼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겠어. 절대 안 돼요. 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하지만 어머니, 20년 전에는 제가 어렸어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절대로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말순을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폐지 주우며 자식 키운 어머니가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재벌가들이 너무 편견이 심한 것 같다. 오히려 존경스럽다. 정직하게 일하신 분인데. 이런 여론의 변화를 본 순자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커지면 우리만 손해야.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가족사랑 장문대회가 열린 것이었어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외할머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나의 영웅, 외할머니라는 제목의 장문이었죠. 지우는 할머니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셨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정직한 일을 하셨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장문은 교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지역 신문사에 추천했어요. 순수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족 사랑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지역 신문사에서 지우의 장문을 본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수상작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글이었거든요. 기자는 학교 측과 연락을 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딸이 신문에 나온다고요? 서영은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네, 장문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지역 신문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하네요. 순수한 아이의 시각으로 본 가족 사랑 이야기라면서요. 서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우가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까봐 걱정됐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절대 안 돼. 순자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시끄러운데 신문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지우가 상을 받은 건데 민주는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빠, 제 글이 그렇게 좋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우야,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는 안 된다. 하지만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할머니에 대해 좋은 글을 썼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서영은 지우와 단둘이 대화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서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내 마음은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서영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몰래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제 진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는 이틀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초등학생의 눈물 편지, 폐지 줍는 할머니는 제 영웅입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는 지우의 장문 전문과 함께 아이가 직접 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하셨지만 정직하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는 게 속상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인데 기사를 본 순자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은 대부분 지우와 말순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할머니세요. 손녀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다니. 요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사네요. 재벌가든 뭐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전국 방송국에서도 이 기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가족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편 실버타운에서는 말순이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말순 씨, 외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네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말순은 신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니. 그날 오후 민준이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그에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거든요. 민준아, 내 딸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웠다는 게 자랑스럽겠어. 그러게.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민준도 기사를 읽으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나?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뵈러 가자.
정말요?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우리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할머니를 내가 왜 못 만나겠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순자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 방송국 아침 뉴스에서 지우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편지가 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말이죠. 방송이 나간 후 실버타운으로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말순을 응원하고 지우를 격려하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야,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뻐. 가족을 자랑스러워하는 지우가 멋있어요. 박순자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부인의 모임에서도 오히려 다른 부인들이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순자 씨, 손녀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요즘 아이들이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며느리도 효심이 깊으신 것 같고, 그날 오후 민주는 서영과 지우와 함께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장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실버타운 정원에서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 일행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서영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서영 뒤에 선 낯선 남성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딸의 남편인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민주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영이 남편 박민준입니다. 그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니. 아니야, 일어나거라. 내가 뭐라고. 말순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서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우리 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빠. 지우가 신나게 아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렸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럽더라. 민주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건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뭘 해줬다고. 어머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민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가 저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온 것 같았지만 말순과 지우, 그리고 민준의 모습을 보며 뭔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어머님,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며느리의 시어머니 앞에서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순자는 예상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순자는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지우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어머님 덕분이겠네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영이가 잘 키웠어요. 말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서영이를 잘 키우셨으니까 서영이가 지우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직접 말순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대저택의 별채를 말순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준 것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세요. 순자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며느리지만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착한 지우야. 말순이 외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와 딸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몇 달 후 지우의 장모는 전국 아동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어요. 말순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갔습니다. 상을 받는 정지우 학생의 가족 여러분도 함께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지우는 트로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대저택의 정원에서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서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지우는 할머니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안 돼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견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이죠. 지우의 순수한 마음이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렇게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는 이제 재벌가의 당당한 가족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었어요.